이게 지금 야 세금 10년 버티면 안 내도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많은 어떤 세금 내는 분들을 아주 분노케 했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도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 모는 사람. 2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만 3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악성 세금 체납자가 2만 9천 명이고 세금을 안 내고 버텨서 시효가 만료돼서 이제 더 이상 못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범죄로 말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예요. 그렇죠. 예. 내용을 조금만 보면은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길게는 10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세금 부과 시효가 만료된다. 이런 악성 세금 체납자가 4년간 2만 9천이니까 거의 3만 명에 가깝다. 이 기사가 나와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 우리 유리지갑들을 좀 화끈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세금 거둘 뭐 이제 어떤 조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오호. 이게 예. 커뮤니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네. 세금에 시효가 있는 거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있었고 세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 바보 된 거 아니냐. 맞아. 뭐 나도 안 낼 방법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또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제 그 범죄처럼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지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범죄는 아시다시피 각 그 죄형별로 공소시효가 다르잖아요. 살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15년이었다가 25년으로 상향됐다가 이제 아예 없어졌죠. 그런데 이 민법에는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돈을 빌렸다가 10년 동안 안 갚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빚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금에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보면 국세의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최장. 합리적이긴 하네요. 왜냐면은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받는데 세금을 낼 구멍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감당을 한다, 우리 국가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악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없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실제로 없으면야 뭐 세금을 낼 돈도 없어라는 그런 측은지심이 들겠지만 세금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내면 우리가 지금 화나는 게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맞아요. 아니 있잖아요. 진짜 돈을 받으려는데 너무 그치면 아예 포기해. 아유 그냥 이러는데 그게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런 거 되게 억울한 일 뭐 주변에 겪은 분들 계신데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근데 못 갚는다고 하는데 어쩌다 만나면은 명품밖에. 아 그래요. 예. 많어. 네, 그런 게 예. 되게 큰 상처잖아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근데 쓱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가 세금 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무작정 그냥 버틴다고 해서 세금 안 내고 버틴다고 해서 탕감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을 낼 수 없는 빈털터리 상태인 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도 아예 없어서 나는 체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 이게 증명을 해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되는 상태고 여러 경제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 법적 제재들이 많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요즘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무소유야. 이게 진짜 무소유가 10년을 버틴다. 10년을 버틴다는 거는 매일 뭐 어디서 한 20만 원씩 떨어져가지고 내가 다니지 않는 한은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연인이네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세금이 억 단위로 났다는 얘기는 소득이 그만큼 엄청 났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 낼 돈이 없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분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게 소득이 사실은 발생을 하면은 사실은 세금은 뭐 즉각적으로 발생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걷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소득을 발생을 한 거를 다 딴 데 써버리거나 다르게 해서 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되거나 뭐 이래서 못 내는 경우가 사실은 크죠. 다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먹고 다니고 사는 것도 있고 타는 차도 있고. 그런데 재산상 기록을 보면 0이란 말이죠. 그 경우는 결국 은닉 재산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렇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려고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찾아내는 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명한 게 서울 38 세금 징수과. 예. 현관문을 사이에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38 세금 징수과 조사관들의 얘기입니다. 서울시청 38 세금 징수과입니다. 문 안 열시면 관객 유문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들은 은닉재산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 건이니까요. 아니면 금융재산 같은 것들은 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4조 850억 정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산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재산, 예를 들어서 리스차라든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제가 위장이혼이니까 이제 이전에 한번 체납자는 주소는 다른 데 있고 실제적으로는 체납자는 그 배우자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제가 판단해서 집을 이제 급습을 했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추운데 이게 바깥에 있는 그 세탁기 안에 이게 숨어서 달달 떨면서 그런 상황에서 금전적인 불이익도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출국도 금지시킨다고. 네, 맞아요. 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걸 신경 쓸 정도의 사람이면 이미 내겠죠. 평판을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평판 리스트. 아니 뭐 그런 거잖아. 그렇게 뭐 이름 올랐는데 사람들 불러놓고 야, 너 신경 쓰지 마. 오늘 바깥 내가 낼게. 누가 신경 쓰나? 안 그래? 진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한번 문을 안 열어줘서 경찰도 오고 뭐 소방관도 와갖고 이제 사다리 차로 그 집을 올라가는데 체납자가 안에 있어요. 야, 네 지방세 때문에 왔냐고 막 욕을 막 해대더니 얼마야 이렇게 했는데 수표를 위해서 자꾸 떨어져 하면서 수표를 던지더랍니다. 얼마 정도였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억대가 넘었습니다.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액 그 상습 체납자 중에서 뭐 알만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정태수 회장. 맞아요. 한복으로. 예. 대치동 음마 아파트 만드신 바로 그분이고요. 이분이 역사에 크게 두 번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수서 비리 사건이 일어나서 맞아. 예. 수서지구 택지 개발의 비리로 유명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에 거의 뭐 스타트를 끊었던 분이죠. 아, 맞아요. 기업 매출액이 한 7, 8천억밖에 안 되는데 은행 대출로 7조를 받으셨다. 아. 이런 걸로 많이 유명하고. 네, 근데 이분이 실제로 약 15년간 이 체납액의 왕좌를 지키셨던 분이고 그래서 국세랑 지방세를 합쳐서 2,274억. 아우.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결국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게 뭐냐면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역시 체납. 이 액수를 다 합치면 3천억 이후 정도. 아하. 가업인가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또 뭡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사망했다고 해서 체납된 세금이 탕감되는 건 아니에요. 고인 명의로 체납된 국세는 저희가 가족분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도 함께 승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 고액의 체납자인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자기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낼 필요가 이게 없어요. 사실 이제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그걸 뭐 남는 게 많으면 이제 상속을 받는 건데 세금을 한번 다 내면 뭐하러 받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면 안 받는 거죠, 그쵸? 세금도 네. 어차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정태수 씨 사망 당시에 국세청 관계자가 이제 고인 재산을 추적해서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10억에 가까운 세금을 체납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액수적으로 1등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체납 왕에는 오르지 못했는데 레전드급의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순영 맞아요.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유명하죠, 또 유명하죠. 예, 이분 같은 경우에 체납한 액수를 보면 종합소득세 등 국세가 1,073억 원이고요. 지방세가 38억 원인데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 중에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액수가 6,170원이에요. 근데 6,170원마저 내지 않았다는 거죠. 170원은 가산세네요. 진짜. 거기다가 근데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 내면 더 욕을 먹어요. 옛날에 저기 이분이 이것만 냈다 한들 어차피 이분은 욕 먹게 돼 있어요. 예. 돈이 없다며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집에서 현금 뭉치와 그림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었죠.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에서 현장 진입한 거예요. 회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금 좀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돈이 한푼도 없어요. 그것까지 갖고 가면 정말 나 가만 안 돼. 현금이 2,687만 원 확보가 됐고요.
이거는 지방세 징수 33주. 아니요, 저기 6월달에 생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초호화 국가의 그 거액 미술품들이 줄줄 쏟아졌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이 그거는 최순영 회장 게 아니라 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국가에 징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 최순영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서 인정되면 국가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잖아요. 다시 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잘한 결정이네요. 아니 세금을 지금 안 내. 근데 이게 형사고발이 안 돼요? 아니 세금을 지금 안 내. 근데 이게 형사고발이 안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진짜. 예, 사례가 좀 다르잖아요. 네. 뭐냐면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소득을 누락시켰다, 장부를 조작했다. 이러면 이제 세금에 대한 그 포탈, 조세 포탈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납부하라고 한 세금을 안 냈다. 돈이 없다고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죠. 그 의도적인 사람을 지금에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은닉재산 찾아내서 가산세 부과하고 다시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뭐 경매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편하게 형사처벌한다? 이거는 국가의 정의에 반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게 생겼냐면 3년 전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악의적인 고액 그 체납자들을 최장 30일까지 감치하는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30일이요? 예, 최장 30일. 3년이 아닌가 제가 잘못 들었나 지금 했는데.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우선은 최소 3회 이상 체납을 해야 돼요. 액수가 2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체납 기간이 1년을 넘어서야만 하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여기 수태예요. 거의 수태에 들어가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감치가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도입이 되었는데 첫 이제 사례가 올해 나왔어요. 60대 한의사예요. 이분이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강의 한 수입 받고 또 자문료 받고 그런데 전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예요. 세금 53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람 다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일타분사신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산정된 게 29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최초로 법원에서 구속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이분이 즉시 항고를 해요. 그럼 항고에 따른 항고장을 이제 정식적으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구속 결정이 내려져요. 문제는 그 사이에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려고 시간을 번 거네요. 예. 그래서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결국 찾지 못해서 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감치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아니 근데 저기 시효가 만료된 사람 이런 분들이 도대체 이제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4년 사이에 2만 9천 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1년 이상 2억 이상 체납자입니다. 2억 미만은 아예 아니고요. 이 전체 금액을 소액까지 다 합친다고 했을 때 금액이 국세가 6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못 받은 세금이 생각보다 큰 거죠. 생각보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만인 거니까 원래 국세에 항상 지방세가 따라다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합치면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6조면은 누리호를 한 18번 쏘거든요. 정말 모든 걸 다 그쪽으로 생각하는구나. 2조로 다 6차까지 쏘는데. 아니 근데 사실 그 6조 4천억이면 이게 이제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이제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뭐 법체계가 약간 좀 이상한 거야? 뭐 허술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무조건 5년에서 10년이 지났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증명이 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또 재산이 발견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다시 납부 고지하거나 독촉, 교부 청구, 그다음 압류 이런 조치를 다시 이행하는데 이러면 소멸시효가 다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돼요. 네. 그리고 체납자가 이제 6개월 이상 만약에 국외에 체류했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잖아요. 참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서울시 38 세금 인수과에서는 사실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6개월 전부터 미리 데이터를 돌려봅니다. 이 사람이 소멸시효가 언제쯤 다가오는지 6개월 지나면 다 돌려보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그 안에 해보고 아니면 또 1년치를 돌려보고 최소한 그 한 번, 두 번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진짜 조건이 정말 까다로운 거예요. 예. 법망을 패서 한 10년, 15년 도망 다니는 거 이상으로 정말 맞아요. 힘든 건데 수가 굉장히 많아요. 4년간 3만 명. 3만 명.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납세자 수가 한 2,2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네네.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국세청 공무원 수가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 수에 비해서 국세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거죠. 국세청의 체납 직원 한 명이 맡아서 정리 중인 평균 체납 건수가 1,296건, 금액이 75억이다. 한 명당. 한 명당 1,300건이란 말이잖아요. 1,300명. 국세청에서는 또 체납 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 원 덜 거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세수 펑크가 현재 한 거의 59조 이상, 60조 가까이가 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대급에 가까운데. 그 이번에 경기도 악화되고 또 정부 감세저축 등이 있어서 감소한 세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법인세가 17조 1천억 원이 감소됐고 종합소득세는 2조 4천억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11조 1천억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종부세도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양도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차익이 실현돼야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아예 양도권 자체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저희가 친구들하고도 많이 세무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직접적으로 폐업이 진짜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좀 경기 악화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못 벌죠. 특히 올해 반도체 경기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어떤 반도체나 이런 수출 산업인데 거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가장 법인세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양도소득세,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빌딩이나 오피스 이쪽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안 거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또 세금이 부족한 상황이 됐는데 또 걷어야 되는 걸 못 걷은 상황이 되니까 이게 좀 약간 맞물렸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지금 뭐 6조네, 뭐 3만 명이네,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더 이제 붉어지는. 근데 직장인들은 어쨌든 간에 꼬박꼬박 내고 있고. 저는 직장인 생활할 때 제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잘 몰랐습니다. 떼고 받잖아요. 그렇죠. 떼고 받기 때문에 이게 제가 번 돈인 줄 알았어요. 실수령액만 알고. 그쵸, 실수령만 알고 위에는 잘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뭐야, 나는 내는 건 뭐 다 내고 세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남들은 그거 고려해서 뭐 그것까지 다 써버리고 세금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분의 의견을. 미국에서 FBI보다 더 무서운 게 IRA라고. 맞아요. 그 국세청이 훨씬 더 무섭고 벌벌 떠는 그건 왜냐하면 그런 어떤 징벌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인력과 또 프로그램과 방법들이 철저하게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국세청에 그런 인력들도 부족하고요. 그분들에게 권한이라든지 그런 자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AI? 네,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수억 달러의 이 미납된 세금 같은 경우를 이제 1,600명, 그다음에 75개 대기업을 지금 추적 중이라고. 인공지능이 다 분석하면서 조사를 일단 인공지능은 지치지 않잖아. 지치지 않죠. 계속 추적하죠. 계속 안내, 계속 찾아내요. 사실 시스템, 사회적 신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 안내도 괜찮구나. 안 내도 저렇게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내면 정말 큰 어려움이나 정말 큰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다 같이 믿어야 그래도 내는 사람도 좀 뿌듯하고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할 텐데 이런 신뢰가 좀 강하게 좀 생성돼야 되지 않나.
성실하게 납세해 주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체납을 소멸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게 끝까지 공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38 세금 융국과 과혼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입니다.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그 납세 의무를 계속 져버린다면 저희 쪽으로 조만간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